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누군가 처음으로 이 말을 듣고 있습니다. 투석을 시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투석 환자 수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10년 전보다 2배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 상당수가 진단받기 전까지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셨다는 겁니다. 건강검진을 매년 받으셨던 분도 계십니다. 혈압약을 꼬박꼬박 챙겨 드시던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콩팥이 30%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콩팥은 소리 없이 망가지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아파도 신호를 늦게 보냅니다. 그러나 신호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몰라서 혹은 알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콩팥이 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망가지는 이유, 몸이 보내는 신호, 나쁜 습관, 좋은 음식, 그리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까지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콩팥에 관한 것은 전부 아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먼저 콩팥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등 쪽 허리 위 양쪽에 하나씩 있습니다. 주먹만 한 크기입니다. 생김새가 강낭콩을 닮아서 콩팥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작은 장기가 하루에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루에 180리터의 피를 걸러냅니다. 페트병 2리터짜리로 90병입니다. 그 피 속에서 몸에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합니다. 노폐물과 독소는 소변으로 내보내고 깨끗한 피는 다시 몸으로 돌려보냅니다. 쉽게 말하면 콩팥은 몸속 정수기입니다. 그런데 콩팥이 하는 일이 이것만이 아닙니다. 혈압을 조절합니다. 몸속 수분과 염분의 양을 맞춥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킵니다. 적혈구를 만들라는 신호를 뼈에 보냅니다. 이 신호가 줄면 빈혈이 생깁니다. 몸속 산도, 즉 피의 산성과 알칼리성 균형도 콩팥이 맞춥니다. 이 모든 일을 콩팥 2개가 쉬지 않고 하루 24시간 합니다. 그런데 이 정수기 필터가 조금씩 막히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나머지 필터가 대신 일을 합니다. 50%가 막혀도 나머지 50%가 더 열심히 돌아갑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해도 정상 범위가 나옵니다. 문제는 그 상태를 모르고 지나치면 필터가 계속 막혀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70%, 80%가 막혔을 때 비로소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의학적으로 콩팥 기능을 나타내는 수치가 있습니다. GFR,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콩팥이 1분의 피를 얼마나 걸러내는지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정상은 90 이상입니다. 60에서 89면 기능이 조금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30에서 59면 중간 단계, 관리가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15 미만이면 투석이나 이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숫자가 한번 내려가기 시작하면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콩팥이 얼마나 일하고 있는지 미리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콩팥은 왜 망가질까요? 가장 큰 원인 2가지가 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입니다. 전체 투석 환자의 절반 이상이 이 2가지 중 하나를 갖고 계셨습니다. 먼저 당뇨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피가 끈적해집니다. 이 끈적한 피가 콩팥의 작은 필터를 통과하면서 필터 구멍이 점점 막힙니다. 처음에는 단백질이 소변으로 조금씩 빠져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필터 자체가 딱딱해집니다. 이걸 당뇨병성 콩팥병이라고 합니다. 당뇨 진단을 받으셨다면 콩팥 검사를 반드시 함께 받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의 압력이 강하게 걸립니다. 콩팥은 가는 혈관이 촘촘하게 모인 곳입니다. 거기에 압력이 계속 가해지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그러면 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콩팥 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혈압약을 빠뜨리지 않고 드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세 번째 원인, 진통제와 약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약은 전부 콩팥을 거쳐서 몸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진통제, 특히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계열의 약은
콩팥 혈관을 직접 좁힙니다. 두통약, 근육통약, 관절약으로 많이 드시는 그 약입니다. 한 번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문제는 매일 오래 드시는 겁니다. 한약이나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좋다는 것들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콩팥을 통해서 걸러집니다. 콩팥 입장에서는 해독해야 할 것이 계속 쏟아지는 겁니다. 네 번째 원인, 짜게 먹는 습관입니다. 소금은 몸속의 수분을 붙잡아 둡니다. 수분이 많아지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콩팥에 부담이 갑니다. 된장, 간장, 김치, 젓갈, 국물 음식. 우리 어르신들이 즐겨 드시는 음식들입니다. 맛있습니다. 익숙합니다. 그러나 이 음식들 안에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알고 드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원인, 물을 너무 안 드시는 겁니다. 화장실이 귀찮으셔서 밤에 자꾸 일어나기 싫으셔서 물을 줄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물이 부족하면 콩팥이 노폐물을 제대로 씻어내지 못합니다. 노폐물이 쌓이고 콩팥 결석도 생기기 쉬워집니다. 하루에 최소 6잔, 소변색이 연한 노란빛이 되는 정도가 기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콩팥은 소리 없이 망가진다고. 그러나 완전히 조용한 건 아닙니다. 신호는 보냅니다. 우리가 몰라서 넘기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신호 5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다리와 발목이 붓습니다. 콩팥이 제대로 일하지 못하면 몸속에 수분과 염분이 쌓입니다. 이 수분이 중력에 따라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이 발과 발목 그리고 다리입니다. 저녁이 되면 특히 심해집니다. 양말을 벗었을 때 자국이 깊게 남아있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보십시오.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눈 아래가 부석부석하게 부어있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충청도에 사시는 이순자 어르신 67세이십니다. 3년 전부터 저녁이면 다리가 부었습니다. 처음엔 종일 서 계셔서 그런 줄 아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붓는다더라. 그렇게 넘기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소변에서 거품이 보였습니다. 병원에 가셨더니 콩팥 기능이 이미 40%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리가 붓는 게 콩팥 때문인 줄 정말 몰랐어요. 어르신의 그 한마디가 오래 남았습니다. 두 번째 신호, 소변에 거품이 생깁니다. 변기에 앉으셨는데 거품이 많고 물을 내려도 잘 사라지지 않는다면 단백뇨를 의심하셔야 합니다.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건강한 콩팥은 단백질을 절대 소변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필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단백질이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거품이 한 번 났다고 당장 큰일이 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며칠째 반복된다면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신호, 소변 횟수와 양이 달라집니다. 밤에 자다가 2번 이상 화장실에 가게 됩니다. 낮에는 소변이 너무 조금 나오거나 반대로 너무 자주 마렵습니다. 소변색이 탁하거나 갈색빛이 돌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가 갑자기 생겼다면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네 번째 신호, 이유 없이 몹시 피곤합니다. 콩팥은 적혈구를 만들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콩팥이 나빠지면 이 호르몬이 줄어들고 빈혈이 생깁니다. 피가 묽어지면 몸 구석구석에 산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온몸이 무겁고 숨이 찹니다. 계단 하나 오르는데 숨이 가쁘다, 예전보다 쉽게 지친다 하시는 분들 중에 콩팥 빈혈이 원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 탓으로만 돌리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신호, 가려움증이 생깁니다. 콩팥이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독소가 피 속에 쌓입니다. 이 독소가 피부 아래에 쌓이면서 가려움증이 생깁니다. 특히 등과 다리 쪽이 심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연고를 발라도 낫지 않는 가려움증이 오래 계속된다면 피부과보다 내과를 먼저 가보십시오. 이 5가지 신호 중에 지금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 신호가 반드시 콩팥 문제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냥 넘기지 않고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 그게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이유입니다. 이제 음식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콩팥이 이미 많이 나빠지신 분과
아직 건강하신 분의 식단이 다릅니다. 오늘은 아직 콩팥을 지키고 싶은 분들, 예방하고 싶은 분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콩팥에 부담을 주는 것 첫째는 나트륨, 즉 소금입니다. 소금이 많으면 콩팥이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수분이 쌓이고 혈압이 오릅니다.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은 하루 나트륨 2000엔기입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에만 1500엔기 넘게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물을 전부 드시면 하루 권장량을 한 끼에 다 드시는 겁니다. 국물은 조금만 드십시오. 간장과 된장 사용을 조금씩 줄여 나가십시오. 싱겁다 느끼시면 들깨, 참깨, 들기름, 식초로 맛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번째, 단백질 과다 섭취입니다. 건강하다고 매일 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백질이 분해되면 요소, 크레아티닌 같은 노폐물이 생깁니다. 이걸 전부 콩팥이 걸러야 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단백질은 콩팥에 과부하를 줍니다. 고기는 적당히 생선이나 두부로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인과 칼륨입니다. 이건 콩팥이 이미 나빠지신 분들께 특히 중요합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인과 칼륨이 몸 밖으로 잘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칼륨이 쌓이면 심장 부정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이 쌓이면 뼈가 약해집니다. 칼륨이 많은 음식은 바나나, 감자, 토마토, 오렌지입니다. 인이 많은 음식은 유제품, 견과류, 가공식품입니다.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은 이 음식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반면 콩팥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물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루 6에서 8잔 소변색이 연한 노란빛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단, 콩팥이 이미 많이 나쁘신 분은 오히려 수분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반드시 담당 선생님께 여쭤보십시오. 둘째, 양배추와 마늘입니다. 양배추는 칼륨과 인 함량이 낮으면서도 항산화 성분이 많아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고 드실 수 있습니다. 마늘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꾸준히 드시면 좋습니다. 셋째, 오메가3가 풍부한 등 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콩팥 보호 효과와 함께 혈압,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콩팥 검사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 혈액 검사에서는 크레아티닌 수치와 GFR을 봅니다. 크레아티닌은 근육에서 생기는 노폐물입니다. 이게 콩팥을 통해서 나가야 하는데 콩팥이 나쁘면 쌓입니다. 크레아티닌이 높으면 콩팥이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GFR은 아까 말씀드렸죠. 90 이상이 정상입니다. 소변 검사에서는 단백뇨와 혈뇨를 확인합니다. 소변에 단백질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지, 피가 섞이지는 않았는지 보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검사는 건강검진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꼭 챙겨보십시오. 단,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으셨을 때 크레아티닌, GFR, 단백뇨 이 세 항목을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도 수치 자체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경계선에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북에 사시는 강민호 어르신 74세이십니다.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셨습니다. 결과지를 항상 받으셨지만 수치를 직접 보신 적은 없었습니다. 이상 없음이라는 말을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우연히 수치를 보셨더니 크레아티닌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전문의에게 가셨습니다. 초기 만성 콩팥병 진단을 받으셨고 식단과 약으로 지금까지 기능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결과지 한 번 더 들여다본 것이 그분의 콩팥을 지켰습니다. 콩팥병이라는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서 바로 투석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단계에 따라 관리 방법이 다릅니다. 초기와 중기에는 생활습관 교정과 약으로 기능을 유지하고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3가지입니다. 첫째, 혈압과 혈당을 수치로 관리하십시오. 혈압은 130에 80 미만을 목표로 하십시오. 혈당 관리는 당화혈색소 7% 미만이 기준입니다. 이 수치가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콩팥이 더 빠르게 나빠지는 것을 막는 직접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약을 빠뜨리지 않는 것, 그게 콩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행동입니다. 둘째, 단백뇨를 줄이는 약을 꾸준히 드십시오. RAAS 억제제라는 약이 있습니다. 혈압약의 일종인데 콩팥 보호 효과가 함께 있는 약입니다. 담당 선생님께서 처방해 주시면 꼭 꾸준히 드십시오. 셋째, 정기검사를 놓치지 마십시오. 만성 콩팥병 진단을 받으셨다면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수치가 얼마나 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빠르게 나빠지고 있는지 안정적인지를 이 검사로 알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김덕수 어르신 71세이십니다. 4년 전 만성 콩팥병 3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라셨습니다. 그런데 담당 선생님 말씀대로 식단 조절을 하셨고 혈압약을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으셨고 3개월마다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수치가 더 나빠지지 않고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투석 얘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관리하면 버텨집니다. 자,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오늘 소변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변기에 앉으셨을 때 거품이 많은지, 색이 탁하거나 이상하지는 않은지 처음 보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둘째, 오늘 점심부터 국물을 반만 드십시오. 된장찌개든 김치찌개든 국물을 절반만 드시는 겁니다. 거창한 식단 관리가 아닙니다.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콩팥의 하루 일을 줄여줍니다. 셋째, 마지막 건강검진 결과지를 꺼내 보십시오. 크레아티닌, GFR, 단백뇨. 이 3항목을 확인하십시오. 검진 결과지가 없으시다면 올해 안에 한번 꼭 받으십시오. 이 3가지입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3가지가 콩팥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않는 시작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관리를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늘 만나 드린 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신호를 1년 넘게 넘기셨던 분, 결과지 수치를 직접 보고 일찍 발견하신 분, 진단 후에도 4년을 버텨내고 계신 분.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알고 행동했는지 몰라서 넘겼는지.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시작하신 겁니다. 댓글에 콩팥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그 2글자가 오늘의 다짐이 됩니다.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부모님, 혼자 사시는 어르신 주변에 계신다면 지금 이 영상을 꼭 보내드십시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그분의 콩팥을 지킬 수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지내십시오.